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연구원님 올해 일단 중국의 주요 경기 부양책 그리고 그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2024년 중국의 주요 경기 부양책으로는 이제 올해 3월에 발표한 이구완신 정책과 작년 10월에 나온 3대 공정 건설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구완신 정책부터 살펴보시면 구형 소비재와 설비를 신제품으로 교체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에 중국의 공농업 장비 투자 규모가 약 4.9조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에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5조 위안이 넘는 규모의 장비 교체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27년까지 산업 장비 투자 규모를 25%까지 늘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그러한 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교체도 좀 촉진을 하고자 하고요. 이로 인해서 자동차나 가전제품 교체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부양책으로는 3대 공정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일단 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보장형 주택을 건설을 하자. 그리고 평상시와 긴급시의 용도가 다른 공공 인프라를 구축을 하자. 그리고 도시 외곽에 열악한 주거 지구를 좀 개조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좀 의도하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에 대한 수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까지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네,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에서는 비철금속 업종이 좀 주요 수혜를 받는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구완신 정책에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구완신 정책으로 인해서 수요 확대가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이 많이 되는 분야가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그리고 전력 인프라 뭐 예를 들면 태양광 설비라든지 네. 전력 모터 같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분야는 뭐 아연이나 구리 사용량이 많고요. 그리고 네. 태양광 설비는 은 사용량이 많고 또 전력 관련 설비에는 뭐 구리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구리나 은, 아연 같은 산업금속 수요 견인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들어서 좀 글로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크로 이슈에도 좀 불구하고 비철금속은 수급으로 인해서 가격 지지가 뭐 꾸준히 가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도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중국의 수요까지 더해지면 이제 수요는 계속 이제 증가를 하는 상황이 되고 또 구리나 아연 같은 금속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글로벌 광산에서 이제 공급 차질 이슈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금속 가격들이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상승에 대해서 수혜 종목을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풍산을 제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구리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신동 부문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금속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사이클에서는 이제 메탈 게인 형태의 이익이 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21년도에 산업금속 가격이 크게 올랐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좀 연출이 되어서 이제 기존의 가공비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속 가격의 이제 매입가와 판가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메탈 게인도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최근에 환율이 매우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동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풍산의 방산, 탄약 부분도 이제 수출 비중이 거의 50% 이제 수출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산 부분에 호조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고려아연도 그냥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은 뭐 아연이나 연, 그리고 금, 은, 구리 이 금속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과 은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산 기업에다가 대가로 이제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네. 뭐 페이어블이라는 그런 비용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은 금속에 속하고요. 그래서 금속 가격이 오를 때에도 더 수혜가 큰 금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산과 달리 환율 효과는 이제 제품의 판매도 그렇고 정광의 구매도 그렇고 모두 네. 달러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율 효과는 중립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리포트에서는 연구원님은 풍산을 토픽으로 좀 제시를 주셨던데요. 이 풍산의 경우 1분기 실적 전망이라든지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풍산을 최근에 가장 이제 탑픽으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풍산의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리 가격 강세로 인해서 신동 부분이 흑자 전환할 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1분기 재추정치는 연결 매출액 9,45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435억 원, 그래서 이익률 4.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지금 15% 네네. 정도 하회하는 숫자인데요. 이제 하회를 하지만 이것은 이제 방산 부분, 이제 계약, 이제 수출 쪽에 있어서 계약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성이 이제 주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뭐 연간 가이던스는 변함이 없고, 이제 주요 이슈는 전혀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 분기에는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신동 부분이 흑자 전환을 하는 점이 좀 네. 돋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동 부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판매량이 이제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메탈 게인 형태의 이익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동 부분 자회사인 뭐 PMX나 이제 네. 태국의 시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황 영향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쭉 남은 이제 한 해는 실적 우상향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동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리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됨에 따라서 이제 1분기보다 2분기의 가격 상승폭이 더 크게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그로 인해서 신동 부분 이익률이 주로 로우 싱글 정도인데 하이 싱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부분은 이제 분기별로 이제 1분기가 바닥을 찍고, 그리고 2분기부터 해서 쭉 우상향 흐름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이 되고 있고, 네. 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탄약을 여기에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좀 결정을 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업황이 지금 견조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는 수출입은행이 이제 자본금 확대로 인해서 폴란드 2차 계약이라거나 아니면 루마니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우리의 지금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풍산의 포탄 수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 토픽으로 제시해 주신 이유가 물론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1분기라든지 2분기까지 수혜가 이어질 수 있고요. 이뿐 아니라 방산 관련된 수요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철금속에서 넘어가서 철강 수요를 좀 보시면 철강 수요는 뭐 계속 부진할까요? 앞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의 두 가지 큰 정책이 있는데, 저는 좀 이제 비철금속 분야가 네. 좀 더 수혜가 클 것 같고,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의 정책 효과는 효과와 철강 수요 회복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정책들이 부동산 쪽 정책은 아무리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금융 지원 관련 내용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네. 이제 최근 정책들 내용이 상업 건물보다는 이제 서민주택, 주거 환경 개선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신규 프로젝트의 시작보다는 기존 프로젝트의 완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 지표들을 보시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감소폭은 좀 축소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소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구조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과잉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세라든지 철강 수요가 이제 좀 강해지는 그런 여력은 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 쪽도 같이 체크를 해볼 텐데요. 사실 이제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고 2차 전지 종목들도 훈풍이 좀 있었어요. 일단 뭐 GM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이 2차 전지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수급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부터 보면 뭔가 이번 실적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 중에 좀 배터리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요. 네. 일단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를 좀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680 배터리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20%가량 생산량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이제 생산하고 있는 라인 수도 1개에서 3개까지 좀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4680 배터리 자체보다 지금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 수율을 잡는 것이 더 우선적인 과제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소재를 직접 소싱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내재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재를 직접 소싱을 하고 셀 기업들한테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타 OEM사들보다 비용 우위를 좀 가져가겠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쯤에 테슬라가 저가 모델 출시를 좀 미루겠다라는 그런 루머로 인해서 이제 급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실적에서 오히려 저가 모델 출시를 25년 하반기보다 조금 더 앞당기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밝혀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저는 테슬라와 소재 업체들 간의 직접 공급 계약이 좀 앞으로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LNF나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뭐 SKIT, 엔켄 같은 이런 테슬라 벤더 종목들이 강세를 이제 어제 좀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GM 실적에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었을까요? 네, GM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얼티엄 셀즈의 램프업을 좀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캐파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미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 목표도 20에서 30만 대 사이로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GM의 배터리를 이제 하이니켈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 네. 퓨처엠이 이제 2024년 실적 기대감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 강세를 어제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GM은 여름이면 셀 재고 소진이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GM의 하반기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또 셀 출하량 회복도 이제 예상이 됨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이제 주가 강세를 어제 보였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GM과 테슬라 실적 함께 훑어봤는데요. 그럼 중간에 또 말씀을 주셨던 이 GM 속으로 해서 이 벤더인 포스코 퓨처엠 1분기 실적 전망은 현재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업종 중에서 올해 실적 측면에서 가장 꾸준한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당금 환입으로 인해서 양극재 종목 중에서 흑자 전환이 좀 유일하게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미드니켈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출하량은 유럽 수요 감소세로 인해서 부진하지만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함에 따라서 이제 재고에서 충당금 환입이 지금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M86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좀 의미 있게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BEP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던 그런 게 이제 로우 싱글까지 이익률이 네.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분기까지 좀 실적 개선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GM이 이제 분기별로 이제 전기차 출하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셀 재고도 이제
소진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도 이에 따라서 하이니켈 제품의 출하량이 이제 올해 연간 쭉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벤더형으로 LNF는 일분기 실적이 어떨지 짧게 알려주세요. 네, LN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은 이제 여전히 좀 쉬어가겠지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고객 다변화와 추가 수주 모멘텀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많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분기에도 LNF는 재고평가 손실 영향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약 영업적자 2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업적자 주된 원인은 이제 재고평가 손실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테슬라가 북미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출하량이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출하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면 SK용과 유럽의 노스볼트 양으로 장기 공급 계약 공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은 이제 고객 다변화가 이제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제 해서 테슬라에 좀 몰려있던 LNF가 이제 그런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북미 공자향이나 이제 4680 배터리 수주 그리고 현대차향으로도 추가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계약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아무래도 OEM사들과의 직계약이 좀 늘어나고 컨택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 LNF의 하이니켈 분야에서의 좀 경쟁력이 OEM사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방 산업이 지금 여전히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뭐 신규 폼팩터, 원통형 폼팩터라든지 아니면 신규 고객사 향으로 좀 꾸준히 수주를 늘리는 모습들로 인해서 LNF의 Q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지금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NF 약간의 실적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수주라든지 고객사로부터의 이 레퍼런스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함께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